이거 찍으면서 해요. 안 나온 애들. 아이고. 자, 164쪽에 보면은 정의의 의미 나오죠. 그 정의란 무엇일까 별표 하나 해주시고. 저번 시험 찾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래서 165쪽에 보면은 정의의 의미 나오죠. 제일 위에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거를 정의라고 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저번에 사회 탐구 대회에서도 문제 냈는데 여기 밑에 그 롤즈 자료 나옵니다. 도서 자료실에 롤즈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해서 롤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것도 상세하게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별 문제는 없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6쪽에 정의의 실질적 기준 해가지고 학교 장학금 누구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가 했을 때 정의의 기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거, 넘겨서 168쪽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정리한 사람은 괜찮고 정리 안 된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 의미,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면은 쉬울 겁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167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배적 정의 이것도 있고요. 요 다운표에 있는 걸 해가지고 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 168쪽도 그리고 168쪽에 또 어려운 관계 나옵니다. 개념 자료실 다양한 분배 기준의 필요성 있는데 아까 우리가 분배 기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였죠? 능력, 업적, 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되죠?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기 왈처라는 사람이 있죠. 왈처는 한 가지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 분야의 그 특성에 맞게 맞는 분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 의료 영역이 나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의료 영역에서 분배를 할 때는 업적에 따라서 할까, 능력에 따라서 할까, 필요에 따라서 할까? 필요가 좀 더 어울리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졌다 그러고 그 누구한테 줄래 했을 때 돈 많은 사람들만 사갈 수 있으면 되겠나? 그건 안 되겠죠. 마스크 우리가 그때 품절 일어났을 때 이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왈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를 나누자. 그러니까 분야를 나눠가지고 그 분야에 어울릴 만한 기준으로 분배를 하자라는 거고, 그 분야는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의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의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이 정의의 영역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역사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왈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지금까지 한 세 문제 정도, 세네 문제 한번 어떤 게 나올지 살펴봤고요. 170쪽으로 넘어갈게요. 170쪽에는 여기 171쪽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있습니다. 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요 171쪽에 요 두 개를 여러분이 표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해놓고 여기 플러스 한 장을 더 넘길게요. 한 장을 더 넘기면은 173쪽에 거기 단점이 나옵니다. 그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단점.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 간의 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1쪽하고 173쪽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 비교해서 분석하는 표를 하나 만드시면은 그렇게 하면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176쪽부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76쪽에 다양한 불평등 형상, 우리 사회 불평등 지금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거 말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사회 불평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76번에 사회 계층의 양극화, 그리고 177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한 장 넘겨서 178쪽에 공간 불평등 나오죠. 자, 처음에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하시는데 정리할 때 빼먹지 않고 정리해야 되는 게 밑에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176쪽의 그래프 보시면 이거를 제목을 없애버릴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제목을 없애버리고 하위 20% 상위 20%의 소득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회 계층이 양극화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177쪽에 오른쪽에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여자가 받쳐들고 있는 그림. 제목이 뭡니까? 유리천장. 유리천장.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여성이 차별받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진급을 잘 안 시켜주더라. 승진을 잘 안 시켜주더라. 이거는 이제 여성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8쪽에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178쪽의 그래프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그래프가 나오죠. 이거는 공간 불평등에 관한 그래프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프 분석하는 거는 사회문화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거기 강아림 쌤이나 박정미 쌤 시간에 표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 배울 거예요. 그때 참조를 하시고 일단은 제하고 할 때는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무슨 불평등에 관한 그래프다라는 걸 잘 파악해 내시면 됩니다. 179쪽에 또 그래프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사교육 나오네.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불평등에 해당되는 거고? 불평등이 세 가지가 있었죠. 사회 계층의 양극화, 사회적 약자 차별, 공간 불평등이 있었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사교육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 해당되는 거겠죠. 잘 사는 부모는 에서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또 교육을 잘 받더라 라는 거. 그리고 자료 2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일자리, 이것도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 관한 자료가 되겠고, 밑에 자료 3에 그래프 하나 나오죠. 1만 명당 1차 진료 의사 수, 이 대도시에는 많고 농어촌은 적다. 이건 무슨 불평등인데요? 공간 불평등에 관한 자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회 계층의 양극화, 사회적 약자의 차별, 공간 불평등 교과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182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런 불평등을 없애가지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이것도 세 가지로 나옵니다. 1번은 182쪽에 사회복지제도 하나 나오고 183쪽에 적극적 우대 조치,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84쪽에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요거는 앞에 거하고 이어지는 거죠. 앞에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나오는 거고, 사회적 약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차별받아왔던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자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나왔고, 그리고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84쪽에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와 이거 시험에 나오면 골치 아픈데 밑에 개념 자료실 184쪽에 개념 자료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골치 아픈데 하여튼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뭐 그 특징을 외우시는 건데, 작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 플러스 요 세 가지 정책 말고 하나 정책이 185쪽에 나옵니다. 주제 토론에 기본소득 제도란 무엇일까 해가지고 여기 줄 꺼 넣어야 되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보면 첫째 기본소득 제도의 특징이,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개인한테. 둘째,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 준다. 뭐 잘 사는 사람 안 주고 못 사는 사람만 주고 이런 거 아니고 개인한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다 준다라는 거고. 세 번째,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증명, 뭐 노력했다는 증명 이런 것도 없어도 된다. 국민 개개인한테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게 기본소득 제도다라는 거죠. 이 기본소득 제도의 찬반이 밑에 나옵니다. 자료 2에 기본소득제 찬성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줄 끌게요.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현대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양극화에 따른 내수 부진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뭐 같은 말이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 플러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장점이고, 자료 3번을 보시면 기본소득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전체 계층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뭐 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밑에 줄에 연간 정부 지출의 3배를 넘는 248조 원이 들어간다.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려운 거 빠져먹고 갔는데요. 183쪽에 183쪽에 위에 보시면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있죠. 이거 왼쪽에는 글로 설명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별표 3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83쪽. 183쪽. 일단은 요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볼게요. 자, 1번 사회보험 보세요. 5번째 줄에, 6번째 줄에 사회보험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과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보험료에 동그라미 쳐라. 이 보험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회보험이니까 보험료를 내야지.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큰일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 그게 사회보험인데, 옆으로 갈게요. 그래프 보세요. 아니 그 그림 보세요. 그림.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아까 보험에 동그라미 쳐라 그랬잖아. 보험에 다 동그라미 쳐라. 전부 다 보험이죠. 한 개만 빼고, 뭐만 빼고?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평소에 내가 돈 월급 받을 때마다 떼가지고 넣는 거죠. 떼가지고 냅니다. 그래놓고 나 이제 정년이 되면은 그걸 다시 더들려 받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에 보험자는 안 들어갔지만은 평소에 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평소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일부를 내놓고 지출하고 나중에 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보험입니다. 보험, 사회보험, 국민연금
플러스 보험자 들어가는 건 다 사회보험이다.